조은봉의 라디오 2024년 7월 8일 오후 9시 0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법무사 시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 법학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기본서를 읽기 전에 조문을 몇 바퀴 돌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조문 선행 방법론이 효율적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민법의 경우에 민법 기본서를 읽기 전에 민법 조문을 최소한 3바퀴, 4바퀴 돌리면 더 좋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건데 민법 조문 관련해서 조문을 읽는 방법론으로 일단 3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있겠습니까만은 일단 3가지를 들어보면 첫째, 민법 법전을 펼쳐놓고 1조부터 1118조까지 읽어나가는 겁니다. 기본서 펼치지 말고 그냥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추방 환자님이 그 방법을 사용해서 3바퀴 돌렸습니다. 물론 기본서 읽으면서 계속 조문 선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고등민법이라는 강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민법 조문 분석 노트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이 3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3가지 방식 중에서 민법 조문을 숙달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 이겁니다. 고등민법도 듣지 말고 민법 조문 분석 노트도 보지 말고 민법 전만 딱 펼쳐놓고 추방 환자님처럼 1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돌리면 더 좋고 그렇게 돌리는 게 민법전을 가장 빠르게 숙달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고등민법은 왜 만들었냐 이거죠. 고등민법은 이 민법전을 그렇게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법 1조부터 2조, 3조 읽으라 그러면 난생 처음 이 민법을 보는 사람은 그 읽기가 힘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겨서 읽기 힘들 거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읽기 힘든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접근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느끼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고등민법이라는 강의를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이 난생 처음 민법이란 걸 공부를 하려는데 고등학교 2학년한테 너 민법전 읽으라 하고 민법전 떡 던져주면 그게 깝깝하다고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파시켜주는 방법으로 제가 강의를 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일로 와봐라. 내가 민법 가르쳐줄게. 민법 조문 펼쳐놓고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줍니다. 요렇게 돼 있고 약간의 뜻을 설명해 주면서 농담도 섞어가며 65시간 강의입니다. 1조부터 1118조를 돌려줍니다. 고등민법은 그런 용도로 나왔다 이거요. 고등민법을 안 듣고 민법전을 혼자서 돌릴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혼자서 빠르게 3바퀴, 4바퀴 돌리면 숙달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고등민법이란 강의라도 들어라 라는 거고 자 그렇다면 민법 조문 분석 노트는 왜 나왔냐 이거죠. 자 이거는 왜 나왔냐면 어느 정도 중급자를 겨냥한 겁니다. 민법전 3바퀴, 4바퀴 돌리고, 고등민법 또는 고등민법 3바퀴 돌린다고 민법 조문을 많이 보긴 했는데 그게 숙달이 될까요? 숙달 안 됩니다. 민법 조문은 모름지기 수십 번, 수백 번을 쳐다봐야 됩니다. 10번 본다고 그게 숙달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지금 추방 환자님이 하듯이 기본서 펼칠 때마다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내가 법전 안 열고도 머리에 탁 떠오를 때까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러면 몇 번 봐야 될까요? 10번 봐갖고 어림도 없습니다. 수십 번 봐야 됩니다. 심하면 수백 번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민법전을 미리 읽고 들어간다. 고등민법을 3바퀴, 4바퀴 돌렸다 해봤자 조문 선행한다는 의미는 있죠. 그러나 조문이 숙달되지 않습니다. 민법 중급자들이 민법 반타작 이상 한다. 조문 잘 알아요? 개뿔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거의 다 개뿔도 모릅니다. 민법 반타작 나온다 해봐야 기본서를 하도 돌렸거나 뭐 학원에 강의를 들었거나 무조건 막 머리에 드립다 밀어가지고 시간이 흘러갖고 반타작이 나오는 거지 민법을 이해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반타작이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민법 조문 분석 노트를 만든 겁니다. 결국 기본서라는 거는 조문 해설서고 판례라는 것이 결국은 조문을 버무려 가지고 조문을 종합 몇 개 결합시켜 가지고 거기서 나온 법리를 가지고 사안에 적용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조문이 그 기초에 놓여 있는 겁니다. 기본서가 됐든 판례가 됐든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거나 중요시 안 하기 때문에 중급자라도 민법 조문 분석 노트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민법 조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민법 조문을 다시 한번 음미해봐라는 뜻인데 근데 민법 조문 분석 노트를 만들면서 고등민법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민법 조문만 열심히 읽어라 할 것 같으면 민법 전을 보든지 고등민법을 들으면 됩니다. 근데 고등민법이 있는데 민법 조문 분석 노트를 똑같이 고등민법처럼 조문만 분석해주면 이게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그리고 고등민법 듣는 사람은 생초보라고 치더라도 물론 중급자도 들어도 됩니다. 주로 생초보라 치더라도 민법 조문 분석 노트 듣는 사람은 민법 그래도 반타작은 나온다고 상정하고 판례를 몇 개씩 붙여준 겁니다. 조문에다가 기본적인 판례를 약간 추가시켜 준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이게 조문 분석 노트 PDF 파일인데 6조 쭉 읽어보고 약간의 설명을 붙여놓고 간단하게 붙였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 뒤에 판례 같은 게 하나 나옵니다. 행위 무능력자 제도는 어쩌고 저쩌고 판례를 하나씩 추가시켜놨다 이거요. 판례 분석도 좀 해놓고 이게 고등민법하고 차이점입니다. 약간의 살을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문 분석 노트의 단점은 뭐냐? 초보자들이 이걸 읽으면 조문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8조 읽고 그 다음에 9조로 넘어가야 되는데 8조 밑에 무슨 판례가 하나 나오면서 뭐 이놈의 판례를 밑에 읽어보니까 뭐 분석한다고 어떻고 막 분석을 해놓으니까 8조 읽다가 이 살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9조를 넘어가니까 중간에 이게 소화가 잘 되면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는 건데 이 판례가 이게 숙달이 안 된 초보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이 판례가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자기 수준에 달린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야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와 이거 중요한 판례네 이거 하나 챙기고 가자 하나 얻었다 하고 가는데 고등학교 2학년 갖다 놓고 지금 7조 8조 9조 이렇게 읽기도 바쁜 사람한테 이거 갖다 들이대 놓으면 이게 방해가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게 방해가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단계적 학습입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자료를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분에 넘치는 자료를 보면 그게 장애물이 된다 이거요. 그래서 조문만 읽어야 될 때가 있고 조문만 읽으니까 너무 심심해 살 좀 붙여가면서 읽자라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뭐냐? 고등민법은 고등학교 2학년 일로 와라. 조문만 읽어라. 팔려고 나발이고 네 수준에 무슨 뭐 조문만 읽어도 막 똥줄 땡겨가 어쩔 줄 모릅니다. 시급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판례까지 붙여놓으면 이거 공부하지 말란 얘기지. 그래서 조문만 설명한다. 민법 조문 분석 노트는 고등민법 정도는 내가 너무 심심하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민법 반타작 수준 정도 되면 그렇겠죠. 조문만 읽으니까 법무사님 너무 밋밋해요. 그래요. 그러면 기본적 약간 판례 중요한 거를 약간씩 갖다가 살을 가끔씩 붙여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붙이면 그게 판례 공부지 그게 조문 공부가 아니잖아.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